경찰은 마침내 롱 비마을 근처의 한 집에서 약 0.5m 높이의 큰 수프 냄비에 두개골만 남아있는 티엔 푸엉의 머리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프 냄비에는 당근과 기타 야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괴경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홍콩 사람들을 괴롭혔던 장면이었다. 자신이 지불한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삶을 살던 소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의 사사건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타이티엔 흐엉은 1994년 7월 15일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쪽의 작은 시골 지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을 소녀였다. 성장한 후 우연히 홍콩 남자를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의 부모님이 홍콩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타이티엔 흐엉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홍콩으로 이사한 후 그녀의 남편은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도박 중독자가 되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는 가족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 남편의 악화를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타이티엔 흐엉과 함께 새 가족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2년여 후 그녀는 홍콩의 유명한 레스토랑 주인인 티엔 푸엉의 현재 계부를 만났다. 티엔 푸엉의 어머니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을 거친 후 용감하게 과거를 제쳐두고 두 번째 결혼을 추진했다. 이번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엄마와 아이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켜줬다. 두 사람이 두 명의 딸을 더 낳았을 때에도 티엔 푸엉에 대한 그의 감정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건설회사 사업 투자를 소개받아온 가족이 홍콩에서 하이난으로 이주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대형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단숨에 부자가 되었고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경제력과 가족의 사랑 덕분에 타이티엔 푸엉의 어린 시절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15세가 될 때까지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깡찌를 만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깡찌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그와 티엔 푸엉의 사랑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2012년 10월 티엔 푸엉이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일남일녀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가족은 행복한 것 같았지만 수년 동안 졸업한 후에도 깡찌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깡찌는 아내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종종 그녀의 물건을 훔쳐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티엔 푸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인들로부터 39개의 목걸이와 30개의 금팔찌를 훔쳤고 이로 인해 창찌는 20대임에도 불구하고 7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까지 그는 게이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명의 남성에게 약 500만 홍콩 달러를 사취했다. 2015년 2월 그는 자신과 티엔 푸엉의 아파트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그 후 그는 게다가 트라이는 다양한 재정적 문제에도 직면했다. 201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은 그로부터 10만 홍콩 달러의 빚을 갚았다. 2016년에는 또 다른 채권자도 약 200만 홍콩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그를 고소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후 깡찌는 수배범이 되었지만 도주를 선택하여 대륙과 홍콩을 오가며 계속 여행했다. 따라서 경찰은 창찌를 체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티엔 푸엉도 자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도 그와 빨리 이혼할 계획이다. 그녀의 폭넓은 관계 덕분에 티엔 푸엉은 깡찌가 법정에 출두할 필요 없이 이 결혼을 끝낼 수 있었다.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권은 깡찌에게 있었고 두 아이는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다시 보내졌다. 얼마 후 티엔 푸엉은 홍콩에 수백 개의 지점이 있는 담뜨번 남국수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가족의 아들인 담뜨를 만나 데이트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언론에서 잉크를 상당히 소비했다. 티엔 푸엉과 담뜨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2명의 사랑스러운 아기, 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 티엔 푸엉의 어머니인 쯔엉옌 호아 여사는 자주 가족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가족에 대한 행복한 상태를 말해왔는데
특히 젊은 사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담뜨는 티엔 푸엉과 전 남편의 두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을 잊지 않고 여행할 때 종종 자녀 4명을 모두 데리고 온다. 댐투와 결혼한 후 많은 지원을 받아서인지 티엔 푸엉의 경력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패션 업계의 주요 행사에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라는 초청을 자주 받았다. 2월 15일 티엔 푸엉은 파리 패션 위크 행사에 참석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 티엔 푸엉은 파리 패션 뉴스의 표지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들은 떠오르는 스타이며 확실히 밝은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혼 후에도 티엔 푸엉은 깡찌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티엔 푸엉은 심지어 전 남편에게 이혼 기간 동안 평생 동안 돌봐줄 것을 약속했다. 심지어 그가 사업에 투자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전 남편과 함께 있는 두 자녀는 명목상 꽝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티엔 푸엉이 유모와 개인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재정 비용을 책임졌다. 그러나 꽝 가족은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핑계로 티엔 푸엉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다. 깡찌는 수배범이지만 대륙에서는 친구들을 고급 나이트클럽에 초대하기 위해 하룻밤에 수십만 달러를 기꺼이 지출하는 악명 높은 플레이보이다. 그 금액은 티엔 푸엉이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꽝 가족에게 보낸 금액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깡찌의 가족은 티엔 푸엉의 새 남편의 가족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언론에 응한 티엔 푸엉의 절친한 친구에 따르면 티엔 푸엉의 현 남편인 담뜨는 다리 부상을 입어 오랫동안 재활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당시 깡찌는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종종 그를 동반했다. 그러나 깡찌 병원은 담뜨와 담당 간호사를 함께 카지노를 열도록 반복적으로 초대했으며 이로 인해 회복실에 있는 환자들도 깡찌가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담뜨는 티엔 푸엉을 걱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깡찌를 확실히 거부했으며 깡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겠다고 말했다. 두 가족은 매우 친해서 2023년 1월 티엔 푸엉의 주선으로 그녀의 옛 남편과 새 남편의 가족이 함께 사원에 가서 행운을 기원했다. 그들은 또한 티엔 푸엉의 두 가족 사이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2019년에도 티엔 푸엉은 호만띠네 까조오리의 힐 고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약 7,200만 홍콩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티엔 푸엉은 전 시아버지 꽝꺼우의 이름으로 집을 떠났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티엔 푸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전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새 집을 한 채 더 사면 세금으로 700만 홍콩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 깡찌의 가족은 고급스러운 집으로 이사했고 그들은 새 집에서의 첫 식사 내용과 함께 상태표 시줄과 함께 전골을 먹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티엔 푸엉은 그 집이 일이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가장 후회하게 만든다. 2012년 티엔 푸엉은 전 시아버지의 명의로 된 빌라를 매각해 자녀들에게 일부 돈을 주고 나머지는 다른 집을 사서 전 시댁 식구들의 거처로 쓰기로 계획했다. 변호사의 지원으로 그녀가 아니더라도 그 집 전체에 대한 투자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집은 여전히 그녀의 소유가 될 것이다. 2023년 1월 티엔 푸엉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7,700만 홍콩 달러의 이 고급 주택을 매물로 나왔고 이를 위해 사람들이 계속 집을 보러 오게 되면서 꽝꺼우는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 티엔 푸엉은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여러 번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그 집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의 소유여야 한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꽝꺼우는 감히 집을 팔면 티엔 푸엉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꽝 가족의 거부로 인해 티엔 푸엉은 집을 팔기로 더욱 결심했고 여러 번 가격을 낮춘 후 집을 6,300만 홍콩 달러에 팔았고 거의 1,000만 홍콩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엔 푸엉은 여전히 전 남편의 가족을 신뢰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3명의 개인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은 2023년 초에 갑자기 일을 중단했고 전 남편 가족의 강력한 권유로 티엔 푸엉은 전 남편의 형제인 깡끼엣을 고용하여 그녀를 위해 일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가족의 전체 음모의 일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2023년 2월 21일 오후 2시 2분 티엔 푸엉은 오후 2시 15분에 친구 바오 타이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흰색 긴팔 셔츠, 흰색 바지, 흰색 슬리퍼를 입고 가방을 들고 깐키에시 운전하는 7인승 자동차에 탑승했다. 평소처럼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갈 예정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티엔 푸엉은 2월 22일 아침 세상에서 사라졌고 담뜨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고 담뜨는 신속하게 실종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뜨는 티엔 푸엉의 행방을 찾는 사람에게 200만 홍콩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다. 그녀의 친부모도 200만 달러의 추가 포상금을 제안했고 그녀의 친한 친구도 2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포상금 최대 600만 홍콩 달러, 미화 80만 달러 이상을 제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했고 호만틴에 있는 카두리 힐맨션을 두고 티엔 푸엉과 꽝 가족 사이에 금전 분쟁이 있음을 발견했다. 동시에 티엔 푸엉이 담뜨와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도 범죄를 저지를 큰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언장이 없으면 그녀가 사망한 후 그녀의 재산은 네 자녀에게 된다. 전 남편과의 두 자녀는 최소한 자산의 절반을 공유하게 된다. 운전 사관 깐키엣은 그 기간 동안 경찰이 신문을 위해 소환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티엔 푸엉이 차에서 내려 혼자 떠났다고 주장해 수사 방향을 혼란시키려 하는 등 거짓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전 남편의 부모인 꽝까우와 리투이흐엉도 소환에 다양한 정도의 허위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깡찌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그도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수사가 중단되자 티엔 푸엉의 어머니는 갑자기 경찰에 연락해 딸이 꿈을 꿨다고 말했다. 꿈에서 티엔 푸엉은 개가 짖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뒤에 산이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다이보 지역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우연히 2023년 12월 24일 오후 경찰은 홍콩 다이보 롱비 마을의 한 집에서 티엔 푸엉을 발견했는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팔, 다리 등의 일부만 남아 있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집은 침대 없이 테이블과 소파 몇 개만으로 아주 심플하게 꾸며져 있고 경찰은 또 고기 분쇄기, 전기톱, 인체 조직이 담긴 스푼 냄비 2개, 고기 식칼 2종, 망치 1개, 챙 검은색 등도 발견했다. 비옷과 보라색 핸드백은 티엔 푸엉의 작품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점차 정리했다. 2월 21일 꽝 깐키엣은 7인승 차량으로 티엔 푸엉을 환영했다. 그런 다음 차는 터널 입구 앞 도로로 차를 몰고 멈춰서 깡찌를 태웠고 그곳에서 그녀와 그녀의 전 남편은 논쟁을 벌였고 티엔 푸엉은 의식을 잃었다. 오후 3시 12분 차량은 다이보 롱비거리에 진입했다. 그녀의 차 뒤에는 또 다른 흰색 7인승 차가 있었고 경찰은 그 차를 탄 사람이 범죄 도구를 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한 꽝꺼우임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경찰이 65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실제로 꽝꺼우의 지위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서에서 형사로 복무했으며 홍콩 경찰 장기근 속훈장과 1급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꽝까우는 2005년 형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이후 지금까지 위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협박을 해왔다. 그 여성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꽝까우는 조사를 위해 구금됐다. 소녀가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꽝꺼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그 후 꽝꺼우 같은 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죄인의 운명을 보아서 법적 절차에 익숙해지고 책임을 회피할 줄 아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기가 더 쉬워졌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주모자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일어난 밤부터 다음 날 이른 아침까지 롱비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계속 도마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남녀가 다투는 소리도 들었으나 내용은 뚜렷이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일상적인 말다툼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짱이라는 주민은 그 집이 한동안 비어 있었고 최근에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임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집 문 앞에 7인승 흰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집의 세입자가 꽝까우의 애인이었고 그녀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반년 전 그녀는 가게에 자주 오는 꽝까우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 경찰은 진실을 은폐한 혐의로 꽝깡끼엣, 꽝꺼우 및 리투이흐엉을 체포했다.